(10월의) 어느 멋진 밤. 가을산을 물들이는 넓은 잎나무 중 가장 빨리 자태를 드러내는 것은 선명한 붉은색의 북나무와 개원나무이다. 경북 내륙에서는 이들 나무들이 요즘 단풍으로 변하고 있다. 경북 땅을 벗어나 전북 무주에 진입했을 때는 늦은 오후였고 넘어가는 해가 흐린 하늘 산마루에 걸칠 즈음이었다. 덕유산으로 향하는 가로수와 산자락의 나무들이 경북에 비해 반단풍으로 가을산을 장식하고 있었다. 모처럼 나는 움직이는 궁전이 아닌 남이 운전하는 차 뒤에 타서 편안하게 가을 여행하는 기분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 덕유산 자락에 도착했다. 내가 탄 차에는 나를 포함해서 4명이 탔다. 우리가 목표로 한 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수많은 사람들과 차들이 북새통이었다. 그들 틈에 끼어 대형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산자락, 대형 야외 행사장으로 인파는 이동했다. 동계 스포츠와 축구장을 겸한 야외 한복판에 설치된 무대 앞에 놓은 의자에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다. 행사장 가장자리에는 이 행사에 지원 나선 업체들의 다양한 음료와 복분자와 매실주가 무료 제공되었고 참가자들에게 간단한 선물도 주어졌다. 저녁 7시에 행사가 시작되었다. 술장사의 딸이 있었다. 밤에 뒷반 갈 때도 자는 동생을 깨워갈 정도로 겁이 많았고 또한 게을렀다. 그래서 그녀는 늘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았다. 그녀의 집은 술장사를 하는 어머니에 의해 움직였고 아버지는 평소 말이 없고 온화한 얼굴 표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다. 오빠와 남동생들 사이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어쩌다 말다툼이 시작되어 온순한 바로 위 오빠에게 빡빡 대들곤 했는데 그런 행동이 어머니에게 들키면 가시나가 어디 머스마한테 대드노 하는 소리와 동시에 머리채를 잡혀 뺨따기를 얻어맞곤 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도와 살림살이를 했는데 게으른 성격으로 시킨 일을 미루면 이가시나 게을러서 어디에 쓰노 어머니에게 숱한 잔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런 환경에서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반감과 어머니 기세에 눌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교차한 감정이 생겼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집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공장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다. 그곳의 일이 맘에 들지 않아 식당 일도 하게 되었다. 그런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그녀는 공부가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러나 술 장사하는 어머니는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식당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했다. 그녀는 게으르고 겁이 많은 반면 상상력이 풍부했다. 그녀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녀가 하고 싶은 미래의 상상력으로 꿈을 키웠다. 그런 그녀가 전혀 티가 나면서부터 이상형의 남자를 생각했다. 키는 1.7m 이상의 잘생기고 남자다운 몸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상형의 남자를 상상력으로 그리던 그녀에게 첫사랑의 대상자가 나타났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자는 그녀가 상상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작은 키에 왜소하고 얼굴 또한 반반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는 말이 그녀에게도 들어맞아 그녀의 이상형이 첫사랑으로 바뀌었다. 게다가 그녀에게 찾아온 첫사랑은 부잣집 아들이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그녀는 첫사랑의 남자와 헤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내 나라가 아닌 먼 나라로 갈 궁리를 하게 되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그 방법에 매달리게 되었다.
미국의 어느 가정집에서 식물을 구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녀는 그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에서 결심을 했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생각을 털어놓았다. 평소 말이 없던 그녀의 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안 된다. 그 먼 나라로 너 혼자 보낼 수는 없대이. 한마디 하고는 그녀의 아버지는 담뱃질을 연거푸 해댔다. 평소 같으면 가정의 실권을 쥐고 있는 그녀의 어머니가 먼저 말했을 터인데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안 되긴 뭐가 안 되는겨? 네가 꼭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거라. 어머니가 결정을 내렸고 그녀의 아버지는 그 말에 이렇다 저렇다 토를 달지 않고 미국행 비행기를 탈 돈을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그녀는 태평양을 건너 이국 땅에 내려 식물을 구한다는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이미 그 집에서는 다른 식물을 채용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녀가 출국 수속을 밟는 데는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절망에 빠졌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또 상상을 했다. 그녀는 식모자리 대신 닥치는 대로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았다. 고마운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큰 한인 식당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녀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며 돈을 모았다. 그녀는 그렇게 번 돈을 그녀를 학대하던 어머니와 어머니의 위세에 눌린 불쌍한 아버지에게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냈다. 그런 그녀에게 남자가 나타났다. 첫사랑을 만나기 전에 그녀가 상상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훤칠하기에 잘생긴 남자였다. 그녀는 그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하고 그녀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이 무너졌다. 그녀의 남편은 폭력을 휘두르는 무자비한 남자였다. 그녀는 수없이 맞았다. 남편에게 무수한 매질을 당하면서 그녀는 생각했다. 맞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아픈 방법으로 맞자. 그녀는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을 상상했다. 그녀는 남편이 휘두른 주먹이 몸에 닿기 전에 연체동물처럼 온몸의 근육을 풀어버렸다. 그녀가 상상했던 그 방법은 확실한 효과가 있었다. 무지막지한 그녀의 남편이 휘두르는 주먹질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덜 아프게 맞는 방법은 몸의 고통을 줄여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복수의 상상력을 키웠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 자는 틈에 식칼로 목을 찌를 기회를 노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남편이 일찍 골아떨어졌고 그 옆에는 핏덩이 같은 그녀의 딸아이가 아기 천사처럼 새근새근 자고 있었다. 칼을 든 그녀의 손이 부르르 떨렸고 칼끝이 그녀의 남편 목적에 가까이 접근했다. 그때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다. 이 남자, 나를 이처럼 혹독하게 대하는 이 남자가 내가 죽여야 할 만큼 위대한 사람인가? 이 남자를 죽임으로 해서 나는 살인자가 되고 내 딸을 살인자의 딸로 만들어야 할까? 그녀는 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칼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술장자의 딸이라고 숱한 놀림을 받은 내가 그보다 더한 살인자의 딸로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칼을 접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에게서 도망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다. 그녀는 그 방법으로 미군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핏덩이 같은 딸을 조국에 있는 부모에게 보내기로 결심했다. 딸애를 부모에게 인도해줄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딸을 안고 목 놓아 울었다. 그녀는 그렇게 해서 미군에 들어갔고 그녀의 적성과 잘 맞아 바로 능력이 나타났다. 그녀는 장교가 되는 과정에 전설적인 인물이란 칭송도 들었다. 미군에서는 그녀에게 여러 기회를 주었다. 그녀가 그토록 하고 싶은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 명문대 하버드에 늦은 나이에 입학했다. 전 세계 수재들이 다 모인 하버드에서 그녀는 국제외교를 공부하며 당당하게 그들과 겨루었고 그녀의 성적은 그들의 위에 있었다.
그녀가 지역 전문가로 일본을 겨냥하고 신청했을 때 당연히 될 것이라고 낙담했다.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다. 평가 전문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다. 왜 안 됩니까? 그녀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리고 아버지가 그녀에게 가르쳐준 최대의 무게 부드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당신이 태어난 한국과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민 정서가 맞지 않고, 게다가 당신네 조국은 일본국의 식민지로 있었던 때도 있었다. 그러므로 해서 당신이 그곳 전문가로 적당하지 않다. 는 것이 대답이었다. 그 대답을 듣고 그녀는 속으로 침착하게 생각을 정리하고 호소력 있고 강력하게 말했다. 만약 내 조국과 일본이 위대한 나라 영국이 수상 대처 여상이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두 나라가 당신은 여자라서 안 됩니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영국처럼 위대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편견을 버리고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녀는 뜻이 관철됐다. 그녀가 일본에 도착했을 때 내민 명함에는 하버드 국제외교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명함을 받아든 일본 남자 군인들은 대환영을 했다. 그녀는 통쾌함을 느꼈다. 그들이 우리를 식민지로 통치하던 시절 내 민족의 코에 고리를 걸어 학대하던 잔혹한 인종 아닌가. 그런 그들이 한국의 여성인 나에게 굽신대는 저 몰골은 뭔가? 그녀는 생각했다. 그런 그녀는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었다. 그녀의 딸은 무럭무럭 자라 그녀를 닮아 미군에 입대하여 능력을 발휘했고 그녀 못지않게 훌륭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는 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어머니이고 어머니의 복제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는 말을 들었을 때 잘 키운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런 그녀가 하버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성장기에 그토록 게으르고 나태하고 겁이 많던 그녀가 자랑스런 한국의 여성으로 거듭난 것이다. 강연자의 연설 요약이다. 그녀의 성장 환경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인생 역정을 표현하는 목소리에 호소력이 있고 풍부한 감정과 그에 걸맞은 얼굴 연기 목소리 질감까지 모두가 훌륭했다. 서진규 박사의 첫 순서였다. 첫 순서가 끝날 즈음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쌀쌀해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온 두툼한 겨울 외투를 걸치는 사람이 많았다. 내 옆에 앉은 이가 나에게 겨울용 조끼를 주었다. 나는 그것으로 가슴을 보호했다. 첫 순서의 마지막 순서를 마칠 때는 자정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그 사이에 참가자 그룹에서 나온 장기자랑, 초청 성악가와 가수의 공연도 있었다. 일사불란하게 참가자들은 여러 번 거듭 기립박수를 하며 가을밤을 만끽하는 것이었다. 참가자 그룹의 어느 아마추어와 그의 성악 전공 아들이 오솔레미오를 불러 열화 같은 박수 세례를 받았고, 초청 성악가 부부는 10월의 어느 멋진 밤 행사를 의식한 레퍼토리로 참가들에게 공감의 박수를 받았다. 2008년 10월 5일 전북 무주에서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